자, 이번 시간에는 적성 전형, 뭐 적성 전형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한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원래는. 그죠? 그렇죠. 교과 전형이죠. 예, 이게 분류가, 이 교육부 분류가 50%가 넘는 반영 비율이 예. 50%가 넘는 전형이 주요 전형이라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학생부 교과는 사실 내신 등급으로 가는 건데, 적성은 사실 이 점수에 의해서, 적성고사에 치른 거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도록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적성 전형이라고 따로 불러도 될 만한 그런 전형인데요. 적성 전형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네.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그건 인정.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이상으로 전형을 쓰려고 보면은 내신 관리가 좀 안 되는 학생들 그리고 서류 관리가 종합전형 준비가 좀 덜 되는 학생들 네. 그러니까 2학년 말에서 정신 차리는 학생들 네. 최소한 기회는 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회를 가천 데만 다 줍니까? 그거는 그 대학에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3학년 돼봤자 18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네. 학생들이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네. 그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인생에서 나고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도전의 기회는 주고 변화의 기회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무한적으로 기회를 주게 만들어 놓은 전형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몇 점 차로 더 있죠, 지금? 1점인가요? 2점인가요? 0.5점입니다. 아, 그러면 적성고사 하나 더 맞으면 몇 점 차이예요? 3점, 4점 정도 나옵니다. 하나. 그러면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도 0.5인가요? 똑같습니다. 그 0.5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6등급까지요. 작년에는 5등급에서 끊었었어요. 그럼 1등급과 6등급이 결국 몇 점 차이야? 1.5, 1.5, 3점 차이인데, 예. 적성고사 점수, 하나 더 맞으면 극복이 되는 거네요. 1등급과 6등급이. 아, 그런데 거기서 비율을 꼭 봐야죠. 대신 600점을 주지 않습니까? 전공 만점을 했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한 등급 차이는 3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한 등급 차이가. 등급, 내신 한 등급 차이가. 아, 그래. 그러면 내신 한 등급 차이가 3점 차이인데, 예.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면 하나를 더 맞으면 된다. 뛰어넘죠. 몇 문제가 나오는 거죠? 50문제가 나오죠.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영어 10문제. 그러면 보통의, 물론 모두 학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게 50개 중에 몇 개를 맞아요,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농어촌 전형 말고요. 일반 네, 적성고사 전형 봤을 때는 33개도 맞고 들어오죠. 33개? 예. 50개에서? 예. 그리고 평균은 36개. 아니, 문제 보니까 저도 풀겠던데요? 예. 하기야 모두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근데 문제를 보통 33개, 그러면 이것을 만점 맞고 오는 아이도 있나요? 14년 봤거든요. 만점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 안에 또 교묘하게 또.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0문제를 1시간 네. 안에 풀려면은 빨리 푸는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2등급 초반 나오는 학생이 60분에 50문제를 풀게 만들어 놨어요. 2등급 초반 때 아이가. 예. 그러니까 내신 문제, 등급에서. 예. 네. 그러니까 아니죠. 내신이 아니고 수능에서. 수능으로.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수능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아, 수능의 몇 퍼센트라 그랬죠? 수능하고 그러니까 적성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네. 수능 이 적성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어요. 학교 공부고 수능 공부예요. 아. 가천대 적성을 가겠다. 네. 그러면은 별도의 책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능이 EBS 연계율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한 7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왜 그 적성고사 책을 따로 안 보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적성 그러니까 책들. 책을 갖다 봐요. 예. 우리는 철저하게 그 책을 반영을 안 씁니다. 그 책에 나온 거는 되도록이면 회피합니다. 아, 오히려 회피를 한다. 예. 왜 그러냐면은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사교육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취지 목적은 적성은 사교육 없이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 적성 전형이.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부하지 말라. 네네. 그러니까 8월달 말 되면 학생들이 그래요. 저는 적성을 가고 싶은데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럼 준비한 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가 수능을 안 보면 지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수능을 안 보면 지원이 안 돼요. 사실 왜요? 수능 공부 안 했으니까. 아, 결국. 네. 그러면 적성 떨어진다. 넣지 마라. 그리고 경쟁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적성이 네. 한 20대를 좀 넘게 나오는데 네. 그 이유는 공부도 않고 수능 공부만 했고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수능 봤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히 볼 수 있고 문제 접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국어가 20문항, 수학이 20문항, 영어가 10문항이네요. 예,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60분.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적성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린 33개, 34개 맞고도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평균 한 36개 정도 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100점 맞으려고 아까 대표님이 잘 물어보셨어요. 100점 맞은 애가 얼마나 되냐고. 예, 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죠. 예. 학생들이 들어올 때 다 맞으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준비를 좀 전략적으로 해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대표님이 국영수 중에서 학교 다닐 때 제일 뭐를 잘하셨어요? 그 세 과목 수학. 야, 그러면은 수학부터 풀면 됩니다. 1번서부터 20번까지가 국어예요. 21서부터 40번까지 수학입니다. 네.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 우리가 12월 13일 날 봅니다. 네네. 13일 날 시험 보러 딱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번에 수능이 언제 보죠?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수능 보고 12월 13일? 14일인가요? 우리가 저기가 그 일요일이 잠깐만요. 한번 저도 네. 애호주보에서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12월 14일인가 보네. 12월 14일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잠깐만 한번 그거 봐주세요. 네네네. 그거 한번 봐줘. 그 날짜를 보. 12월 13일. 네, 13일이네요. 12월 13일 날 딱 오시잖아요. 네. 대표님이 시험 보러 와서 나는 30개만 맞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30개만, 50개 중에서. 사지선다행이지 않습니까? 30개만 딱 가지고. 나 수학 예. 그 뭐죠? 지난번에 우리 때 저 때 그 간 서울대 간 애가 있어서 그 학원 원장이 있어서 너 수학 몇 개 맞았어 그랬더니 나 3개 틀렸어. 그래서 야, 난 하나 틀렸어.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수학만 푼다. 수학만 먼저 푸는 거죠. 먼저 푼다. 네. 그러니까 2등급 수능에서 2등급 초반이 안 나오면 1시간에 50문제를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변별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2월 13일 날 딱 가천대 적성 지원했는데 30개만 풀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를. 정확히 맞는 거 30개. 네, 그러면은 사지 현장이지 않습니까? 네, 20문제에서 찍으면은 4-5문제 맞아요. 제가요, 참, 이 수학을 잘했다고는 했는데, 예. 우리 때는 수학이 25문제였거든요. 예. 딱 아는 문제, 정확히 아는 문제가 9문제뿐이 없었어요. 예. 나머지 문제는 시간에 쫓겨서 예. 풀다 이제 정확한 답을 모르겠는 거야. 예. 읽고 찍고 했는데 다 맞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거는 넘기라는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잘하는 것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갖고 12월 13일 날 오셔갖고 나는 가천대 적성 보는데 30개만 맞겠다. 근데 100점을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끌고 안 풀리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고. 맞아요. 스트레스 예. 받거든. 그러다 보면은 수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 네. 문제 패스해야 되잖아요. 네, 시간 맞아요.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대개 보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 그거죠. 수학부터 풀어야 되는데 1번부터 풀어요. 국어부터. 보통 우리의 뇌가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시면은 그게 틀리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와서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풀기 시작해갖고 아는 문제만 먼저 푸는 거죠. 그래요. 여기 출제 경향에도 보면 네. 교육과정 내 90%, 네. 그다음에 응용이 10%. 네.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 시험의 80%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80%면 상당히 쉬운 거 아니에요? 쉽죠. 3점짜리 이하 문제.
그래서 4점짜리 그런 문제는 안 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이유 자체가 음. 고난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 수능을 봤는데도 좀 많이 풀리는 시기에서 네. 수능에서 27번, 28번, 29번 문제는 안 난다는 거죠. 아, 예. 수학에서. 예. 그러니까 수능을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 그런데 또 열심히 했는데 내신은 잘 나와. 또 풀 수 있는데 고난이가 틀려서 점수가 안 나와. 네, 그런 네. 학생들은 되게 좋은 거죠. 아. 이 문제 자체가.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고난이도를 요하는 것보다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팀장님을 좋아하는 이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전형에서 보면 왜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늘상 말씀하시는 뭐 영포자가 됐든 수포자가 되었든. 예. 근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든 좀 구제해서 가르쳐 보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 이 전형에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가천대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학이긴 한데 이게 그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적성에서 인원이 거의 한 1000명을 뽑지 않습니까? 예. 1056명. 올해는 또 늘었나요? 예, 조금 더 몇 명 늘었죠. 아니, 매번 왜 늘리고 줄이고 그래서 예. 어쨌건 1056명을 뽑는데 보통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뽑을 때 왜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예. 비율과 예. 또 왜 지방의 비율이 예. 한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지방 학생들이 한 35%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지방의 학생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말고 지방이 35%. 예. 나머지 65%가 서울 경기 인천. 예. 그 중에서 서울은 몇 %입니까? 적성으로만요? 네. 지원자 적성으로만. 지원자 말고 합격자. 합격자. 네. 합격자는 그 지원율 비슷해요. 이게 모든 학교가 다 똑같아. 예. 미국에 그렇게 나와요. 어. 지원율과 합격 비율이 비슷해요. 맞아요. 그리고 학교별로도 지원율, 경쟁률하고 오케이. 합격률 비슷해요. 맞아. 그래서 예. 참, 이 얘기는 그렇고 일단 그러면 그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지원율이라고 할까요? 예. 서울 지역의 학생들의 지원율이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전형에서요. 한 네, 적성에서만. 서울만 보면 한 3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이 지원해요. 서울로만. 그 다음에 경기가 한 30% 30%? 조금 넘었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인천 지역이 좀 적고요. 아, 인천이 적어요. 네, 인천이 좀 26. 그러니까 다 그걸 평균으로 나면은, 그러니까 전체 전형도 보면은 경기 쪽이 다 보면은 전체 지원율이 우리 그렇게 나오고 적성만 보면은 서울이 좀 더 높아요. 아,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인하대나 인천이 적은 게 인하대나 그쪽으로 빠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거리도 있고. 근데 인천 지역이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래요. 종합전형이 좀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네. 네네. 조금씩 틀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적성은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신 등급이 좀 등급상으로 보면 한 4, 5등급 합격자가 제일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등급상으로 보면은 네. 대표님도 이제 궁금하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6등급까지 0.5, 3점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네. 설명회 가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등급하고 선생님 저 5문제, 4문제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아니 대표님 같으면 1등급, 2등급 학생이 같은데 적성 넣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다 보면 지원자 평균이 보면 합격자하고 비슷하게 3.7등급이에요. 아, 지원자들의 그 합격생도 보면 그렇고. 결국 이렇게 뽑으나 저렇게 뽑으나 그 애들이 오네. 예, 그렇게 돼서 3.7급인데 보면은 마지막까지 내신, 작년까지는 내신을 5등급에 막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다른 전형에서. 예. 근데 올해 6등급강 풀었어요. 6등급도 지원 가능하게. 그 풀어야 돼요. 예, 학생 수가 줄어서. 맞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따지면 3.7등급이었었는데 그럼 5등급하고 차이봤자 한 문제만 더 맞으면은 네. 극복이 됐었잖아요. 네네. 올해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작년에는 5등급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몇 등급이니 물어봤어요. 제가 4.8등급 나옵니다. 야, 내신 물어보지 마. 자꾸 따지지 말고 힘들으니까 적성만 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6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내신 갖고 신경 쓰지 말고요. 네.
적성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에서는 적성 문제에서 당락이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백전불태에서도 적성고사는 수능시험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을 좀 더 열심히 대비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서와 참고서를 다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또 대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 수능 볼 때 EBS를 보잖아요. 네, 그거까지도 참고해라 그렇게 하시면은 네, 정확히 준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적성고사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적성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2022학년도에 논술로 또 넘어갔더라고요. 예, 논술로 또 논술로 넘어가면서는 850명 정도? 예, 860명 정도. 860명 정도를 논술로 넘어갔는데 난 논술 이렇게 뭐죠? 대학들 논술 왜 제시문 이런 거 보면 예. 뭐 애들이 헷갈려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논술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없잖아 또 있어요. 예. 그렇게 똑같이 낼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적성 본 학생들이 네. 그런 수준 학생들이 내년에 가천대 논술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학 논술이라든지 수학 논술, 네. 그 국어 논술 같은 쪽이 아니고 국어하고 수학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기존의 그 다른 대학들에서 쓰고 있는 논술 문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논술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 그 네. 취지는 변함없이 만들어 갈 거고요. 아, 학생들이 적성을 준비해 갖고 가천대에 들어왔듯이 논술을 네. 준비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적성고사 전형의 학생들도 역시 그 후년에는 그 뭐라고 하지? 논술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래갖고 항상 기회는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학생들한테 최소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도전할 생각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게 가천대 전형을 운영할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천대 논술 정도 만약에 가천대가 그렇게 하면요, 하기야 논술을 줄여 나가야 되죠. 지금 예, 좀 교육부 줄여. 정책상 좀 줄여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2021학년도에 적성고사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예. 2022학년도에도 같은 정도의 논술을 볼 수 논술을 볼 수 있도록 만들 거다. 있죠. 예. 오, 그러니까 저희들 입학 전형 학교 취지 자체가 학생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전형은 안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천대는 학생들이 항상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아니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요즘 왜 학교에서 그 왜 뭐 감상문도 쓰고 소감문도 쓰고 예. 또는 뭐 보고서 활동을 뭐 작게나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이런 학생들에게 기회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좀 그렇죠.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맥은 잘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천대 논술 역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전형인 것 같습니다. 요것은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후레쉬가 벌써 다 돼가지고요. 예. 우리가 어둡게 나오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